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 누군가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은 어렵지만 뉴스에도 많이 요즘 등장하고 또 굉장히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네. 이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네. 그 나라 말로 이제 이름을 적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어렵죠. 네. 세종대왕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쨌든 글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자부심이 생깁니다. 네,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이렇게 사안을 바라봐 주시네요. 네. 이 이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코로나19 사태 대응해서 지금 뭐 정치적인 이유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죠. 특히 처음부터 뭔가 초동 조치가 늦어지는데 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태를 오히려 키웠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나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30일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폐렴 환자 27명이 보고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이게 된 거죠. 네. 더군다나 그 전주인 1월 22일 긴급위원회에서 또 이때도 비상사태 선포 여부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사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어도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결정하지 않고 결정을 유예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때 이제 그 비상사태 선포를 유예를 결정한 사람이 이제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서는 비상사태지만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볼 건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지역에서는 사람 간 전염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 시간에 계속 이 내용을 다뤄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사무총장이 대응을 느리게 했던 이유는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이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 직전인 1월 28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이 30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감동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즉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족을 또 붙였던 건데요. 이후에 이제 2월 초에도 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이 중국에 대한 여행 및 교역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주장을 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은 아직 더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같은 시기에 중국의 조처가 해외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중국에 대해서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WHO 사무총장,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수장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중국의 조치가 불충분했다. 중국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 외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은 더디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이제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의 조처가 뭐 해외 확산을 막고 있다든지 또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 잘못과는 무관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로서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뭐 답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심지어 중국은 이제 지난 12일 하루 동안에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5천 명 이상 늘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그동안 제외돼 있던 후베이 성의 임상진단 이 사례 1만 3천여 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은 중국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산 검사를 통한 결과를 통해서만 이제 확진 환자를 확정을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CT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임상 소견만으로도 이 확진을 하는 걸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자 수를 이제 늘려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 상황을 일부러 축소 은폐해 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통계 기준 변경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이렇게 좀 불투명한 상황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민간 항공사들이 알아서 항공편을 줄이거나
운항 중단에 돌입하는 이런 사태가 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20개가 넘는 나라가 이제 대중국 제한 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리더십은 오히려 훼손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심지어 이번 주에 들어서야 국제 전문가팀이 중국 내에서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테오도로스 사무총장이 이렇게 계속 중국 눈치를 보고 이렇게 중국 쪽에 계속 유리한 발언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2017년도에 중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힘입어서 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를 세계보건기구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이 테오도로스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서 중국 외교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또 테오도로스 사무총장의 모국인 에티오피아에도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이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테오도로스 사무총장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앞서서도 차이나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WHO의 다른 나라들도 분담금을 낼 텐데 특히 이렇게 중국의 힘이 강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미국이 국제보건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라는 정치적 지향에 의한 이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지금 의료보건 분야에서 가장 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이제 세계보건 부분 예산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중국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는 현상은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근시안적 행태가 오히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에서 이렇게 뭔가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이런 국제기구마저도 어떤 나라의 자본 논리나 이런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WHO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기구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전에도 이제 국제공공위생사무소, 국제연맹보건기구, 이런 이제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기구들의 역할을 이제 종합해서 승계하는 형태로 1948년 4월 달에 61개 회원국이 이 WHO 헌장을 비준을 하면서 정식 발족이 된 그런 기구입니다. 이후부터 매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UN 가입 국가 중에 이 WHO 헌장을 받아들이면 회원국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192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이 회원국들의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을 하고 유행성 질병이나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면서 회원국들의 이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1980년에 천연두 완전 퇴치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WHO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질병을 인류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중요한 어떤 국제기구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총장은 어떻게 뽑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이렇게 구성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보건총회가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세계보건총회가 열리는데 조직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재정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 사업 검토 및 승인 이런 이제 안건들을 다루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사무총장의 임기는 지금까지 몇 차례 변화를 겪어오긴 했는데 지금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임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등에서 이제 배출돼 왔는데 그동안 이제 아프리카가 소외돼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에티오피아 출신인 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이 영국과 파키스탄 출신의 후보를 꺾고 이제 총회에서 선출이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WHO 사무총장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세계보건기구 6대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이종욱 박사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종욱 박사는 이 일이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옳은지만 고민해라. 그리고 옳다면 행동해라라는 이런 멋있는 말로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에 세계보건총회를 준비하다가 안타깝게도 급서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면서 세계 의료인의 존경을 받는 이런 인물입니다. 네.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그런 계기가 있겠죠. 어떤 삶을 살았던 분인가요? 1945년에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26살에 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976년에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학의 길로 간 그런 인물인 거죠. 대학 시절부터도 의료봉사활동을 다녔고 1981년부터는 미국령 사모아에서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센병 전문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1983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한센병과 결핵 그리고 아동 질병 예방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업무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및 어린이 백신 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1년 만에 소아마비 발생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낮추는 이러한 대단한 성과를 또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에 7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는 이런 이제 업적을 세운 거죠. 네. 그래서 이 WHO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는 어떤 업적들이 있었나요? 이 에이즈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하자라는 3x5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목표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100만 명에게 보급되는 이런 선에서 이제 그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캠페인을 안 했으면 이 100만 명에게도 이제 치료제를 공급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목표 미달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소아마비 및 결핵 퇴치 그리고 담배 규제 기본 협약 비준 이런 것들도 다 이종욱 사무총장의 업적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달에 안타깝게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을 했고 이때 이제 세계보건기구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유엔은 지금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 WHO 사무총장이 워낙 이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비난에서 피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거두었던 이분과 좀 약간 비교하는 글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업적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한 국제기구의 수장임과 동시에 진짜 의료인으로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가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돈이나 조직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이상을 좀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는 그야말로 이제 행동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종욱 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걸 위해서 보건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의 문제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도 사실은 아주 돋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이종욱 박사에 비하면은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들은 의료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보건의료 관료 이런 것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종욱 박사의 또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저희가 WHO 분담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종욱 박사가 워낙 청렴하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분담금을 내니까 내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무총장과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사무총장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또 뭘까요? 지금 일단 중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그게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WHO의 사무총장으로서 나름의 압력을 좀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중국의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되고 그냥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비롯해서 지금 크루즈선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지 시각 13일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서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와 모든 여행객들을 위한 적절한 조처의 원칙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즉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해서 일본이 한 것 같은 방식의 이런 해상
격리 이런 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늦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WHO 사무총장의 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